잉카 제국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문명으로 그 중심은 오늘날의 페루 지역입니다. 잉카의 전설적인 기원은 13세기 초 쿠스코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잉카 문명만을 보자면 고대 문명이라고 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태양신 인티의 자손으로 여겼으며 그중 많고 카팍과 그의 누이 마마 오클로가 태양신의 명을 받아 티티카카 호수로 내려와 쿠스코에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쿠스코로부터 약 30km 남쪽의 파카릭탐보라는 지역의 새 동굴에서 8명의 남녀가 나오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차지하며 가지고 있던 태양신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던져 사라지는 곳에 터를 잡은 곳이 지금의 쿠스코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는 잉카의 초기 세력은 작은 부족 국가 수준이었으며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걸쳐 쿠스코 계곡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키며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초대 통치자 만코 카팍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며 세력이 확장되었고 특히 구대 잉카였던 파차쿠텍 시대에 이르러 잉카는 진정한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쿠스코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 조직, 도로망, 종교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공식 명칭은 따완틴수유로 4개의 지방이 하나로 연결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국은 다음 4개의 주요 행정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친차이수유는 북쪽 지역으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까지 확장된 상업 중심지였고 안티수유는 동쪽 아마존 정글 지역 깊숙이 자리하였으며 꼬야수유는 남쪽의 볼리비아와 칠레 북부, 아르헨티나 일부까지 포함하였으며 티티카카호수 부근의 뿌노 지역도 여기에 속합니다. 꾼띠수유는 서쪽 해안 지역으로 해양 생활의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카 나스카 문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수유는 총독급 관리인 아프가 통치하였으며 중앙의 황제사파 잉카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제국 전체는 철저히 계층적 행정구조로 운영되었고 중앙의 쿠스코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잉카 행정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키프라는 매듭줄에 의한 기록 체계를 이용해 인구, 세금, 군사자원, 곡물 저장량 등을 정밀하게 관리했습니다. 문자 체계는 없었으나 이 키프라고 하는 결승문자는 잉카 사회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스키라고 하는 전령은 이러한 각 지방의 키프를 담당하는 키프카마욕으로부터 기록된 키프를 쿠스코에 있는 중앙에 전달을 하여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의 경제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키프카마욕은 고위 관리의 자제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결국은 키프카마욕이 되는데 키프를 가지고 일반적인 숫자의 개념은 표시가 가능하지만 역사적인 내용이나 법, 전통들은 전임 키프카마욕으로부터 듣고 암송을 하여야만 결국 키프카마욕의 관리직을 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잉카 경제는 철저히 집단주의적 경제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은 거의 없었으며 토지는 국가와 공동체인 아이유의 소유였습니다. 백성은 3가지 주요 노동 의무를 통해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미타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사업도로 건설, 요새, 농지개간 등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노동이며 전시체제를 위한 군사 징집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제도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돕는 협력노동, 아이니제도는 상호도움의 전통적 개념으로 사회적 연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잉카의 농업기술은 뛰어났습니다. 험준한 안데스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식 농업인 안데네스를 발전시켰고 관계 수로를 정교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작물은 감자, 옥수수, 퀴노아, 고추, 코카잎 등이었으며 야마와 알파카를 가축으로 길러 운반과 의복용 털 생산에 이용했습니다. 국가의 공용 창고인 콜카에는 식량과 물자가 비축되었고 흉년이 들면 정부가 이를 백성에게 분배했습니다. 이런 체계적 분배 시스템 덕분에 잉카 사회는 거지나 굶주림이 거의 없었던 제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아가 생기면 협동체 내에서 보호하며 돌보았고 또한 나이가 많아 활동을 못할 시에도 공동체가 그 사람의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을 하며 보살폈다고 합니다. 잉카 종교는 다신교였지만 그 중심은 태양신 인티였습니다. 황제는 인티의 아들로 여겨졌으며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태양신을 모시는 중심 사원은 쿠스코의 코리칸차로 황금으로 장식된 벽과 태양 원반이 있었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 외에도 달의 여신 끼아,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 번개의 신, 이아빠 등이 숭배되었습니다. 제사는 정기적으로 거행되었으며 야마나 꾸이 등의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왕의 죽음과 같이 커다란 슬픔이나 국가에 큰 재난이 닥칠 경우에 잉카인들은 카파코차 의식을 올리며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연과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산, 강, 돌, 나무 등 모든 자연물에는 신성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왁가라 부르며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단순한 정치 조직을 넘어 자연과 신의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신정국가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히 태양신을 숭배하던 제국의 국민들이 스페인에 정복 후 빠르게 기독교로 개종이 된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의 남다른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선교는 잉카 종교와 기독교의 개념을 교묘히 결합시켜 개종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여지던 잉카의 태양신을 하느님, 잉카의 초대 황제이자 태양신의 아들인 망고카팍을 예수, 그리고 대지의 여신인 파차마마를 성모 마리아에 비유를 하며 그동안 행해왔던 제사의 방법을 카톨릭식의 미사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산골 지역을 가면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잉카의 언어인 케추아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들이 신을 대할 때는 항상 성호를 긋고 카톨릭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느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쿠스코에 있는 성당을 가보면 연세가 많고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케추아어를 아는 통역을 통해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인띠와 파차마마에게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잉카의 태양신은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여 지금도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의 신전인 꼬리칸차에 가면 과거 신부님들의 화려한 미사복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원주민 복장의 여인이 손에는 길다란 묵주를 들고 원주민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이곳의 정서에 맞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잉카의 군사력은 강력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미타 의무를 통해 훈련받았고 필요시 빠르게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무기로는 창, 곤봉, 돌팔매, 돌망치, 돌도끼, 청동 무기 등을 사용했으며 갑옷은 섬유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잉카 제국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도로망이었습니다. 총 길이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는 북쪽의 콜롬비아에서 남쪽의 칠레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요 도로는 산맥을 따라 이어졌으며 다리, 터널, 휴식소가 정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망 덕분에 잉카의 통신 체계는 매우 신속했습니다. 차스키라 불리는 달리는 전령이 교대로 달리며 정보를 전달했는데 서쪽 끝에 태평양에서 잡은 물고기가 산채로 다음날 쿠스코에 있는 황제의 식탁에 올라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차스키는 하루에 약 250km까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피사로가 쿠스코를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러한 잉카의 도로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잉카 예술의 핵심은 실용성과 조화라고 봅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석재의 정교한 조립과 자연 경관과의 일체성을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해발 2400m의 산중에 자리한 이 도시 유적은 종교, 천문, 행정 기능을 겸비한 복합 성역이었습니다. 잉카의 건축 기술은 정밀한 석조 기술로 유명합니다. 특히 철기가 없었던 문명이 이렇게 거대한 석조 문화를 이룬 것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타르 시멘트 없이도 거대한 돌을 완벽하게 맞추는 아슈라르 석조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쿠스코에 12각 돌이 있습니다. 또한 추운 고산지대에서 비꾸냐, 구아나꼬, 야마, 알파카의 털로 짠 형형색색의 직물은 지금도 고가에 거래되며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직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비꾸냐 털로 만든 옷들은 현대인들에게 수백만 원을 웃도는 최고의 직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비꾸냐의 털은 잉카 제국 당시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직물로 지금까지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당시 황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데 황제가 입었던 옷은 어느 누구도 입으면 안 되었기에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16세기 초
잉카 제국은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했습니다. 황제 와이나 카팍 사후 그의 두 아들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가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면서 제국은 분열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도착을 하게 되죠. 피사로는 교묘한 외교와 기습으로 아타우알파를 카아마르카 전투에서 포획하고 막대한 금은 보화를 받았음에도 그를 처형했습니다. 당시 피사로가 원정을 떠나기 직전에 멕시코의 아즈텍을 정복했던 코르테즈가 원주민을 이기려면 무조건 그들이 섬기는 왕을 잡아야 한다는 충고를 피사로는 잊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였던 결과 소수의 병력으로 거대 제국 잉카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스페인은 쿠스코를 점령하고 잉카 제국의 중심을 무너뜨렸지만 잉카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고 약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잉카 귀족들은 빌카밤바로 피신하여 1572년까지 독립왕국을 유지했으며 최후의 잉카 투파크 아마루 1세가 처형되면서 잉카 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잉카의 정치, 사회, 과학적 성취는 오늘날까지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도로 시스템은 훗날 스페인 식민시대의 교통망 기초가 되었고 농업기술은 현대의 지속 가능한 농법 연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케추아어는 여전히 안데스 지역의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케추아어는 이제 스페인어로 발음이 기록이 되며 사라지지 않는 언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잉카는 문자 없는 문명이었지만 그들의 기록과 전통은 구전과 유물을 통해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추픽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류가 남긴 가장 정교하고 신비로운 유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시골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시골 정서와 흡사하고 그들의 감성이 우리의 시골 할머니와 너무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몽골리안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잉카 제국은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협동, 신앙, 체계적 조직력을 통해 얼마나 거대한 문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100년 남짓의 짧은 전성기를 누리긴 했지만 잉카가 남긴 철학,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지금까지도 안데스의 정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페루의 여행만큼은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가는 그러한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